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수요일 여러분과 기괴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게 될 사건은 오늘 방송하는 날짜 기점으로 정확히 일주일 전인 2019년 2월 21일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내용은 외부의 보도도 많이 나가 있지 않은 상태라서 스페인 현지에 있는 자료들,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내용이 그렇게 많이 자세하게 외부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건이 어떻게 확인됐고 어디까지 발생되었는지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오컬트적인 면들, 뭔가 이 사건에 대해서 봤을 때 이상한 점들 5가지를 안내해 드릴 건데요. 오늘 이 사건의 용의자, 거의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있는 그 피의자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평상시에 이 사람의 성격, 그리고 뭘 좋아하는지 이런 부분까지 확인하고 심리적인 부분까지 전달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일단 첫 번째로 사건의 알림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 경찰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 건 2019년 6월 21일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았던 경찰은 무슨 일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상대방은 아무 말 없이 한참을 가만히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일인지 얘기하세요 라는 질문에 한 여성이, 중년의 여성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데 내 친구가 한 달째 연락이 아예 두절됐습니다. 분명 그 사람이 내 친구가 그럴 리가 없는데도 이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즉 자신의 제일 친했던 친구의 실종을 알리는 전화였죠. 실종자는 66세였던 마리아 고메스라는 여성이었습니다. 물론 경찰의 입장에서는 별로 큰 일은 아니겠지. 근데 한 달이라고 보면 좀 크기도 하고, 그리고 전화할 때 좀 망설인 걸 봤을 땐 둘 사이에 좀 문제가 있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일단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실종자라고 확인이 안 되는 사람의 집을 찾기 위해 주소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그 집 주소의 현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실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게 될 공간 바로 이곳입니다. 스페인의 마드리드에 있는 라스펜타스, 바로 투 경기장입니다. 바로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정확한 위치는 여기 있는 공원을 기점으로 있는 바로 이 아파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요, 이제 이런 느낌적으로 생긴 하나의 아파트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은편에 공원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이곳에 도착했던 경찰은 초인종을 눌러봤지만 집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거죠. 집에 아무도 없나? 바로 무전으로 집에 같이 사는 동거인이 누군지 확인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경찰에서 확인을 해본 결과였는데 같이 살았던 사람, 일단 고메스의 남편은 15년 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고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첫째 아들은 이미 독립했고 다른 곳에서 외부에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둘째 아들이 확인됩니다. 동거인은 26세 알베르토 고메스였습니다. 바로 이 남자입니다. 자, 그럼 이 집에 사는 사람은 현재 행방이 묘연해진 66세 한 명, 그리고 여기에 같이 사는 동거인은 둘째 아들, 여기까지가 확인이 된 상황인 거죠. 일단 집 주변으로부터 경찰은 조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탐문 조사였는데 혹시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 못 보셨나요? 라는 질문을 하면서 다녔습니다. 근데 이웃이 이런 답변을 합니다. 저 그 아줌마 마리아 고메스 저 지난주에 봤는데? 이날이 목요일이었거든요. 저 목요일날 이번 주말에 제가 봤어요 그 아줌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고가 들어왔던 전화에서는 한 달 동안 연락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막상 그 사람이 이웃 주민의 목격담에 따르면 나 주말에 토요일 요일날 봤는데 그날 뭐 했냐면 일광욕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이제 경찰은 판단을 했던 거죠. 실종자에게 다시 신고를 했던 전화를 다시 한번 돌리게 됩니다. 저희가 찾아볼 건데 이번 주말에도 봤다는 사람이 있네요. 그래서 저희가 큰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찾고 연락드리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마치려고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고 전화했던 그 친구는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막내 아들이 자꾸 때렸습니다. 멍도 든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전화를 드린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즉, 둘째 아들이었던 알베르토는 자신의 어머니였던 고메제를 지속적으로 폭행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바로 신원 조회를 해봤는데 알베르토가 어머니를 폭행한 기록이 12번 정도가 확인이 됐던 거죠. 지금 현재 사라진 아들, 집안에는 아무도 없는 상황. 이제 그러면 알베르토 고메스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바로 이 남자가 용의자의 선상에 올라왔던 거죠.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섹션으로 얘기할 건 이 남자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알베르토가 분명 무슨 문제를 일으킨 거라면 알베르토는 이 마드리드 안에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일단 마드리드 경찰은 현장에 출동을 바로 하고 난 뒤에 수색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디 있을까? 알베르토가 있을 만한 곳을 찾기 위해 주변을 탐문하는데 친구가 없습니다.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조차 거의 없는 상태였던 거죠. 서서히 경찰 내부에서는 약간 사이코패스틱한 사람이 아닐까?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판단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결국 집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상황밖에 안 된 거죠. 그러면 알베르토는 언제 보셨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알베르토요? 저 앞에요. 저기 있잖아요. 저기. 모두 다 가리킨 곳은 한 곳이었습니다. 이 공원입니다. 집에 맞은편에 있는 공원을 가리켰던 거죠. 그곳에 가면 그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가까운 공원, 그리고 그곳에 도착을 했을 땐 그 앞에서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살고 있으며 공원 벤치에 앉아서 노숙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남자, 이 사람이 알베르토입니다. 2월 21일 오후 마드리드 경찰은 이곳을 수색하기 시작을 하고 바로 아들이었던 알베르토를 찾게 됩니다. 즉 도망가질 않은 겁니다. 그냥 이상하긴 한데 알베르토가 도망을 안 갔네? 알베르토에게 가서 이제 물어보죠. 어머니 어디 갔어? 라는 질문에 그는 아무렇지 않게 어머니 집에 계신데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실종 신고가 들어와서 그런데 우리 어머니 신원 확인해야 된다. 이거 혹시 그러니까 집 문 좀 열어줄 수 있니? 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같이 가요? 라고 하고 데리고 갔던 겁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그렇게 집의 문을 열었을 때 경찰의 눈을 놀랄만한 끔찍한 장면이 눈앞에 띄었던 거죠. 문을 연 순간 눈앞에 전부 다 피자국이었습니다. 벽에도 피, 바닥에도 피, 그 어떠한 흔적도 치우지 않은 상태. 이게 웬 피지? 뭔가 직감을 했던 거죠. 이거 뭐야? 그거 피예요. 어머니 계시다며. 저기요. 저기 계세요. 그가 가리켰던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우리가 한국 표현으로 하면 농이죠. 장농입니다. 서랍이 달려있는 장농이었는데 저기요 라고 가리켰던 겁니다. 피의 흔적을 따라 그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었을 때 그 안에서는 뼈가 발견됩니다. 바로 신체 부위 뼈였죠. 근데 어떠한 근육 살점도 없는 그냥 순수한 뼈였습니다. 처음에 동물의 뼈를 장난치는 거 아닌가 싶을 만큼 놀랬던 거죠. 그리고 그 주변에 다른 경찰들이 찾았던 공간, 서랍, 냉장고 이런 공간에서 부위가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화장실 안에서 발견된 머리, 뇌 조직도 없는 상태, 그냥 살점도 없는 상태, 그냥 하나의 해골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사방에서 하나씩 끌어모아서 갖다 놨을 때 눈앞에 보인 건 한 사람의 사지였던 거죠. 즉 시신입니다. 그렇게 모두 발견을 하게 됐던 겁니다. 뼈를 하나씩 경찰들이 출동해서 모아놓고 확인을 하고 그곳에 바로 폴리스라이를 친 뒤 하나씩 루미놀부터 조사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모아놓고 나서 이제 시즌수 다 했다 라고 얘기했던 동료 경찰,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던 어떻게 보면 초짜라고 부를만 하겠죠. 다 찾았네요 시신 이라는 얘기에 여기에 출동했던 이제 대표 책임 형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직 안 찾은 거였어. 여러분도 좀 이상할 겁니다. 분명히 주말에 보였다고 얘기했던 사람 아니면 한 달 전까지 연락이 됐다고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뼈의 상태로 보일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살점과 장기가 없어진 겁니다. 알베르토에게 경찰은 바로 묻습니다. 살점, 장기 어디다 묻었어? 라는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요. 그가 가리킨 곳은 냉장고였고 냉장고를 열었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너 뭐 얘기하는 건데? 라고 얘기했더니 바로 이걸 가리킵니다. 타파웨어입니다. 한국에서는 우리가 뭐 락앤락이라고 부르는 거랑 비슷하다고 봐주시면 좋겠는데 타파웨어 가장 큰 사이즈 6통이 저 안에서 확인됩니다. 그 6통을 열었을 땐 살점 같은 어떻게 보면 뭐 표현은 처음 봤을 때의 표현은 고기 같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확인해보니 인간의 살점이었습니다. 모두 그걸 회수해서 모아봤을 땐 약 1000점 정도 이상의 조각으로 잘라놔 완전히 해체해놓은 상태였던 거죠. 살점 부위가 어디 거다라고 확인이 안 될 만큼 해체를 해놓은 겁니다. 장기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장기에 대한 부분을 찾은 건 바로 이 아파트의 쓰레기를 모으는 그 공간에서 확인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보신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됐던 장기까지 확인했던 거죠. 쓰레기 건물을 뒤졌을 때 나왔던 장기는 좀 충격적이게도요. 다른 장기가 아닙니다. 뇌도 없어졌고 뭐 심장도 없고 간도 없고 폐도 없고 전부 없는데 확인된 건 창자만 확인됐습니다. 과연 6통 안에 타파웨어 6통 안에 전부 분리시켜 놓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걸 왜 냉장고에 넣었을까? 또한 창자를 제외한 나머지 장기들은 전부 어디 간 것일까? 이게 스페인 언론이 지금도 궁금해하고 이상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수를 하고 그 외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 현재 이제 기자들의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 저희가 정보를 사는 쪽으로 해서 내용을 받게 됐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일종의 추측입니다. 분명 사이코틱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 건지를 확인해보고자 하나씩 찾았던 내용들을 알아봤는데 오컬트한 점 첫 번째입니다. 바로 그의 과거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알베르토가 좀 신기했던 건 공부를 잘했습니다. 마드리드에서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가지고 유학을 간 것으로 확인됩니다. 물론 그리스로 간 걸로 확인이 되는데 그리스로 갔다고 해서 뭐 무조건 대단하다라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학교 내에서는 공부를 잘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리스로 유학을 했는데 그리스에서 학과를 다 마치지 않고 중간에 돌아와 버립니다. 근데 그리스에서 돌아왔던 알베르토는 조금 상황이 형태가 이상해지기 시작을 했는데 자꾸 파티를 하려고 하고 편집증 증세를 자꾸 보였던 겁니다. 알베르토의 좀 더 과거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해봐야 됐던 거였죠. 돌아왔던 알베르토는 이상 증세로 바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마드리드에 있는 라피네사라고 불리는 병원이었습니다. 이유는 망상장애였던 거죠. 한 달 정도를 입원 치료를 하고 나왔던 알베르토는 자의적으로 정신과에서 나온 약물을 스스로 중단을 시키면서 나는 지붕이 없는 곳에서 살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며 집 밖에서 텐트에서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주변인과도 만나지 않기 시작을 했던 거죠. 즉 그는 분명 정신병력, 어떻게 보면 망상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가 망상장애를 얻게 된 이유였는데요. 멀쩡했던 사람이 그리스에 가서 왜 그랬지라는 판단이거든요. 그리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는 그리스에서 한 가지 범죄 행위가 확인됩니다. 오피오이드인 옥시코돈. 그 옥시코돈과 파라세타몰이 두 개가 합쳐져 있는 진통제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전에 진행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였던 바로 좀비 마약입니다. 그리스에서 좀비 마약, 즉 식인 마약이라고 불리는 걸 투여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마약 중독자였던 거죠. 이 사람이 마약 중독이었다라는 티가 나는 게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인스타그램을 저희도 확인을 해봤는데, 인스타그램에는 노래를 부르는 모습부터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한 일종의 약간 허세 같은 글들을 굉장히 많이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일부분을 저희가 몇 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글입니다. 내 광기를 치료할 수 없다. 맥주를 마시며 나는 현재 마약을 피우고 있다. 나는 내 인스타를 보고 있는 너를 읽고 있다. 너는 내가 가장 원하는 것들이다. 어떻게 보면 좀 어문이 이상한 겁니다. 너라는 걸 것이라고 표현하는, 즉 사물처럼 보는 모습이거든요. 나는 감옥에 갈 거다. 나는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스타그램을 확인해보면 마약을 한 것 같은 행동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더불어 약간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걸 해석하고 있는 사이코패스적인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사물로 보는, 사물로서 표현하는 행동, 내가 너를 통솔할 수 있다, 뭐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그리고 더불어 그가 구했던 마약은 전부 디베베에서 구한 걸로 확인됩니다. 그리스에서 마약 중독을 갖고 왔고, 자기가 다시 마드리드로 돌아온 뒤 계속해서 그걸 구해야 되는데, 마드리드 내에서 그리스가 치안율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마드리드 내에서 마약을 구하는 게 그리스보다는 쉽지 않다라는 판단을 냈던 이 남자는 지속적인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발견된 시신들에선 좀 이상한 상처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첫째, 살점이 겉으로 말려 있습니다. 혹시 이게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저와 사건 관련 컨텐츠를 많이 보신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겁니다. 살점이 겉으로 말려 있었다는 건 혈액이 도는 상황이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즉, 살아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사망한 상태에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면 피가 돌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살점이 바깥으로 밀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엔 살점이 바깥에 밀려있는 흔적들이 확인됩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을 저지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일반적인 난도질의 상처뿐만 아니라 치흔이라고 합니다. 치흔, 즉 이빨. 이빨로 물어뜯었다라는 형태의 흔적들도 시신에서 확인됩니다. 제가 예전에 좀비 마약과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마치 좀비처럼 뭔가 살점을 물어뜯는 그런 방송을 예전에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대목이 서로 의심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바로 오컬트한 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경찰이 추측하는 건 분명 한 달 전쯤에 사망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부검을 해보고 국가수 같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수 같은 데서 조사를 해볼 땐 이게 시신이 좀 물론 냉동 보관이었지만 상황상 봤을 때 며칠 전, 그러니까 주말에 나왔던 거라고 보긴 좀 어렵다. 아마도 이웃이 조금 착각한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밖에 못 나오냐면 사망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사망 추정 시간부터 사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사망 원인을 분석할 수 없죠. 장기도 없습니다. 더불어 시신의 모든 살점을 분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게 치명, 목을 졸라서 교살했는지 아니면 정말 자상을 입혀서 살해를 했는지 어떤 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게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사람을 죽였다라는 부분을 이 피의자의 말에서만 다 믿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발적으로 목을 졸라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칼로 시신 유기하기 위해 한 겁니다. 이것과 제가 아예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칼로서 처음부터 했어요는 완벽히 다른 범죄입니다. 물론 시신에서 나타나고 있는 형태가 살아있을 때 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분명 이상한 점은 맞습니다. 오컬트한 점 다섯 번째입니다. 경찰이 신체의 조직을 전부 모아봤는데 부피가 안 맞습니다. 즉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통이 6개가 존재하는데 그 6개의 통 중에
요즘 많이 비어있는 통이 하나 있었던 거죠. 처음에는 하나씩 담다 보니까 하나가 덜 담겨졌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살점을 모두 모아 부피를 측정해본 결과 살점이 많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살점이 없다. 장기가 없다.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라는 질문에 알베르토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먹었어요. 그거 뭐 갈아도 먹고 쪄도 먹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 저만 먹은 건 근데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이거 내가 먹고 내가 문제가 생겨 내가 죽거나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나는 살아야 되니까. 바로 이 아이입니다. 애완견 코크입니다. 코크한테 한번 먹여봤어요. 근데 코크가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먹었습니다. 정말 아무렇지 않은 진술이었죠. 즉 자신의 어머니 처참하게 살해하고 자신의 어머니의 시신을 자신이 키웠던 어머니가 키웠던 강아지에게 줬다. 그리고 본인도 먹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다들 추측하는 오컬트한 점, 이상하게 생각하는 점 5가지입니다. 경찰은 이제 기소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범죄에 대한 목적성이 무엇이었는지를 찾아야 되거든요. 산체스는 지금 현재 있는 알베르토 계속해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현재 정신감정을 받고 어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알베르토의 주장입니다. 나는 심신미약이었다. 그런데 경찰 쪽 추정은 다릅니다. 심신미약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현재 움직였던 패턴들 그리고 목적성, 그 전에도 어머니를 폭행했다는 점, 그리고 좀 실종에 대한 부분을 추측하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확인되냐면 알베르토가 마약을 하고 죽였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알베르토가 마약을 어떻게 샀지? 라고 판단한 결과 집에 있는 귀중품이 많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럼 시간적인 부분이 한 달 전쯤일 수 있고 집에 있는 귀중품을 팔고 마약을 투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찰은 추정하고 있죠. 즉 계획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주장이 받아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건 자신의 아들에게, 그것도 26년간 함께 키우고 함께 살았던, 배 아파 낳았던 자식에게 처참하게 살해를 당한 뒤 그 이후에도 더 끔찍한 일을 자행한 게 바로 자신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 남자는 정말 마약 중독으로 기억을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걸까요? 저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외부 보도에서 크게 터뜨리고 있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총책이 아닐 거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총책이 아니다. 스페인도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리스만큼 치안율이 낮은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스페인에서 특히 마드리드에서 구할 수 없다라는 걸 판단하고 그 총책 어디선가 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약을.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약의 총책인 거죠. 왜냐면 이렇게 구할 수 없었을 거다라고 스페인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드리드 경찰은.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마약을 투여하고 마약을 한 혐의뿐만 아니라 되게 끔찍하게 살해를 했다라는 부분이 현재 지금 법의학자들이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게 살점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장기 이런 게 너무 많이 괴사된 상태라서 장기 안에서도 찾는 것도 너무 어렵고, 다만 확인하고 있는 것 중에는 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뼈에는 힌트가 남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칼로서, 그러니까 얘기로 뭔가 일을 만약에 저지르게 되면 이게 형태가 조금 다른데 분노 폭발, 예를 들자면 정말 화가 나서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만약에 칼을 썼다면 칼을 마구잡이로 찌르게 되죠. 근데 만약에 분노긴 분노인데 이 사람이 죽어가는 걸 봐야겠다, 그런 식의 접근했다면 천천히 죽이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가 좀 있냐면, 물론 이걸로 100%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건 워낙에 추론밖에 안 되는 상황이죠. 어떤 차이가 있냐면 폭발적으로 얘기를 쓰게 되면 뼈에 힌트가 남게 되는 게 특징이죠. 칼이 뼈에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에 나지 않아야 될 상처가 팍팍 뭐가 찍혀있는 상처들이 나오게 되면 그건 분노 폭발로서 계속적으로 찔렀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 뼈에 어떠한 상흔도 없는 상태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제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쪽의 범죄 행위가 한 가지가 더 늘어나는 건 살해하고 사망하는 걸 좀 더 보고 고통스러워하는 걸 봤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쪽인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볼 수는 없어요. 워낙에 심하게 난도질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난도질을 했을지 아닐지, 그러니까 살점 자체를 다 그렇게 해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찾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리고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당시 집에서 발견됐던 혈액들이 말라있는 정도랑 그리고 발견됐던 뼈, 그거 뭐야, 왜냐면 뼈에도 어떻게 보면 수분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마르는 정도라던가 여러 가지 분석을 했을 때 이게 목요일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사건이 목요일날 확인됐는데 주역 주민이 봤다는 주말, 토요일날 일요일부터 해서 4, 5일 사이에, 4일 정도 사이에 이렇게까지가 됐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지금도 계속 조사를 하고 있지만 입도 뻥끗 안 하고 있거든요. 되게 이상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에 들어가는 것까지 순순하게 응했고 도망도 가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계속 변호단은 아마 주장을 할 거라고 추측 중이에요. 도망 안 갔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경찰을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그 자기가 어디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면 도망가고 그리고 뭐 딴 데 숨고 아니면 공개 안 하려고 하고 했겠죠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참 어느 상황으로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법에서 이제 재판에서 세워서 이제 증명을 해내야 되는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찾고 있는 거고, 이게 도의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정말 끔찍한 일인 거죠. 특히나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제 폐륜적인 일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 정말 아무렇지 않. 근데 어떻게 죽였고 뭘 했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자백을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다, 뭘 했다, 어떻게 죽였다, 이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범죄자의 심리 상태를 보게 되면 어떤 느낌인 거냐면 자기가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한 걸 말을 안 한다.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라고 가정을 할 때예요. 마약 쪽이 아니라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가 죽여야 되는 이유가 왜 필요해? 내가 죽이고 싶으니까, 내 도구니까, 내 물건이니까, 이렇게 판단을 해서 죽이면 그 다음에 대한 이야기는 자세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다, 뭘 했다, 그건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 행위를 한데 거기를 얘기를 안 해요. 아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내용을 전달을 해 드린 거예요.